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마리의 한마리의 인생 재활용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자녀와의 소통 문제 심각하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 정말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다들 그냥 고립된 상태처럼 느껴지고 누구와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는 그냥 전 세계가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가족만이라도 더 돈독하게 거리를 줄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있지만 가족은 적어도 그래도 뭔가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최소한이 다니니까. 근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와의 불통일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또 쉽지 않은 대안이 나오지만은 그거를 행동으로 또 실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겪으면서 이제 팬데믹 이전에 이미 실수도 많이 했고 그 실수로 인하여 실패까지도 자행되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좀 대충 추려서 제 못난이를 한번 보여줄까 합니다.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했어요. 신생아가 태어나도 참 무섭습니다. 두렵고 기쁨도 많이 주지요. 새 생명이 온 데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 찰나잖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따라붙는 게 두려움과 또 어떻게 키워내야 할지, 그리고 아기가 조금 인상을 찌푸리고 울고 하면은 가슴 철렁 내려앉습니다.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닌가? 병원에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을 우리는 참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생각으로 인하여 걱정도 하고 또 기쁘도 하지요. 그렇지만 기뻐하는 일보다 마음이 그냥 편치 않은 시간들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누워있을 때는 그냥 굴러서라도 뒤집으면 좋겠고 뒤집으면은 앉아있기를 바라고, 앉으면은 서기를 바라고, 서면 걷기를 바라고, 걸으면 뛰기를 바랍니다. 그 현재의 순간은 그냥 잠시 잠깐 즐길 뿐이지 더 나은, 말이 낫다고 생각은 낫다고 하는 거지 그게 나은 행편도 아닙니다. 지금 말고 다른 거로 자꾸 옮겨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우리들의 삶이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국민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런다고 상황이 탁탁 마음먹은 대로 좋아집니까? 변화는 또 하나의 책임을 완수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일거리를, 외적인 변화,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던 이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직장 가지고 결혼하면 일 더 많아졌는데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이제 팬데믹 시기에는
애들이 이제 뭐 어른은 좀 컸다 하는 사람들은 영 이제 뭐 독립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 해도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들란 말이죠. 그랬을 때 항상 뭔가 이제 우리는 계산이 따라온다더라. 계산이. 손익의 그 차이가 항상 우리 뇌리를 점령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안 하는 척 하면서 서로 계산하고 삽니다. 그랬을 때 이제 참 그 어긋난 그 관계 속에서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이제 제일 이제 첫째로 제가 한 실수 중에 이제 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처음으로는 집에 좀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집에 있어도 뭐 그게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소합니다. 언제부턴가 자식 따로 부모 따로 한 집에 한 지붕에 살지만 너무 이제 뭐 다 각방 쓰고 이래 사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스마트폰 시대, 컴퓨터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는 이제 좀 이따 오겠지요. 지금도 이제 행사하고 있는 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재택근무 한다고 방에서 이제 안 나옵니다. 그리고 티네이저들 또 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생들은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자기가 뭐 대학 가보니까 뭐 좀 안다 이거지. 그러면서 엄마 이거 아니야, 아빠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 돌신한 애도요. 내가 일합니다. 밥숟가락 주면 내가 떠먹는다 하고 다 흘리면서도. 그러듯이 이제 대학이나 고등학교 가면 내가 다 알아서 한대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의 잘못을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지요. 그랬을 때 집에 좀 이제 있어 달라. 부모가 너무 바쁩니다. 뭐 집에 있을 시간도 없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 운동도 가야 되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짜투리 시간에 정말 내가 집에 있으면서 뭔가를 한 가지 해보자는 거지요. 그게 뭐냐? 그때 진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내 취미생활,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자녀들은요 다 방에 각자 컴퓨터 한 대씩 가지고 들어가서 앉아있지만 안테나는 다 써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아, 엄마 오늘 집에 있네. 아빠가 집에 계시는구나. 이거 느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얘기 안 하고 있는 부모는 몇 안 될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이거 해주면 좋겠다. 이거는 싫다. 표현했을 겁니다. 이미 예저녁에. 근데 실천 잘 안 되지요. 그러고 있는 거 자기도 생각합니다. 부모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음식도 이제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냥 먹어라. 그동안에 음식 안 만들어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먹어라. 이러고 있었던 패턴을 잠시 밖에 나와서 있을 동안에 한번 떼먹이 줘보고 그냥 이거 맛있다. 저희 애들도 그래요. 엄마는 뭐 하면은 계속 맛있다 얘기만 한다고. 자기들 입맛은 고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맛있다 뭐 그 다음에 또 하기 때문에 맛있다 말도 못한대요.
그렇지만 그런 말 안 해도 이거 맛있다 한번 먹어봐라 해가지고 또 주고, 그러면 애들은 아이 엄마 왜 이래, 하던 대로 하세요, 너무 오버한다, 뭐 아빠 왜 이래요, 뭐 이래요. 하지만 그거 그냥 좋아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럴 때 음식 해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나 하면은, 우리는 부모가 너무 자식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그런 것 같지만 정작 보여줄 거는 못 보여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금방 말했듯이 집에 있으면서, 집에 있으려 하면은 뭔가 하나 카트 시켜야 됩니다. 시간은 24시간 똑같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어느 쪽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가,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할 때는 뭔가 한 가지 줄여야 된다는 거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다 하면서 나 집에 있을 시간 없어, 뭐 다 컸는데 뭐 애들이, 그러고 내 하고 얘기하는 것도 싫어해, 말도 안 해. 이거는 이제 그 장애만 생각한다는 거지. 우리는 그 장애에 질 수가 없다. 그 장애가 나를 덮치도록 놔두고 살 때는 이미 이제 지나가 버렸다. 이제는 그런 장애만 얘기하고 있기에는 배짱이가 그늘 밑에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지금은 조절해야 된다. 내가 내 생활을, 맞춤형 내 생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생활 안에는 자녀들의 생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즐겁다 해도 애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하고 힘들어하면 그거 내 생활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게 내 생활이잖아요. 그랬듯이 한 가지 뭔가를 자를 일 중에 이제 저는 뭘 자르느냐, 이런 소리 참 충격적인 일일 겁니다. 어디 가서 봉사하는 거, 그거 잘랐어요. 어느 날 그냥 뭐 계속 두 가지 일을 똑같이 잘할 수는 없겠더라고. 그렇다고 뭐 집안일을 지금 뭐 퍼펙트하게 잘하나,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봐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봉사라고 정말 하다가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왜? 그걸 해봐야 내 마음에 위안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집에 정말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이런 거는 내가 여력이 남을 때, 내 힘이 남아돌 때, 그거는 인간의 어떤 본성이, 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닿으면 언제라도 또 합니다. 근데 내 집안에서 이제 다 커가지고 뻗대고 울지도 못하는 자녀들, 자존심에 엄마 나 이게 필요해, 이제 말도 못하고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더 이상 뭐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끙끙 앓고 있는 내 자녀들과, 남편이라면 아내, 남편들도 아무리 밖에 나가서 뭐가 즐겁고 뭐 또 그 돈벌이도 중요해요. 정말 그거 중요하지요. 하지만은 남은 짜투리 시간에 정말 아내라든가 내 자녀가 그것을 목말라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거부터 채워주기 위해서 돈도 벌러 나가고 취미생활도, 자기 건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건강도 지키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중요하게 봉사해야 될 사람은 제일 먼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은 가족들, 내 손길이 미쳐야 되는 그 어느 곳, 그래야 되는 게 그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걸 한 가지라도 뭔가를 줄여가면서 남은 시간에 집에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부딪힙니다. 귀찮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비 넘어갑니다. 이제 뭘 해가지고 넘기느냐, 그게 이제 달린 거지. 그게 자기가 평소 때 뭔가를 하고 싶었다. 그러고 하기 싫었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일인다. 이런데 손을 대보는 겁니다. 많거든요. 남자분들 밖에서 그냥 돈 벌어 오니까 집이 돌아가는 것 같지요. 그리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부인들은 집에서 그냥 집안일 하는 것 같으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바깥일, 직장까지도 가지면서 집안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요.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 표시도 나지도 않는 그 집안.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일이 더 자기들 알아서 뭐 다 한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부모님, 아버지, 엄마의 역할이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것. 뭐 특별히 우리가 뭐 경제를 논하겠습니까? 시사를 논하겠습니까? 그냥 하루 일상의 우리 일, 그거 가지고 서로 소통한다는 거. 그냥 엄마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아빠는 요즘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집에서도 이래. 그리고 아빠의 직장이 어려워. 그것도 맨날 얘기하면 안 되지만 또 좋았던 일. 그러다 보면 애들도 툭툭 내던집니다. 나 뭐 친구하고 요즘 이래. 직장에서 이래. 학교 공부는 이래. 왜? 친구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게 우리는 그동안에는 명령하고 그게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이래야 돼. 이런 문화에 우리가 젖어가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입을 여는 일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가 알아서 해. 그럽니다. 돌지나도 뭐 밥숟가락 내가 들라고 하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엄청 이제 계산이 엄청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계산이 엄청나고 형제간끼리의 그 계산은 말도 다 못하고 서로 경쟁자의 구도에 들어서서 그러고 산다는 거지. 그랬을 때 부모가 과연 어떤 그 시간을,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정해가지고 생활하느냐가 참 크게 좌우를 하더라는 거지. 그랬을 때 부모의 어떤 신비함을 보여줍니다. 무슨 신비함. 다 아는 것 같았던 우리 부모만 저래 이래 생각했던데 취미생활이나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시작한다든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못했던 일을 시작하는, 그러면서 애들이 놀랍니다. 오! 우리 엄마 저런 것도 할 줄 아네. 우리 아빠한테 저런 면이 있었던가? 뭐 많습니다. 자기가 하는 직장의 분야에서도 비난만 하고 있던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한번 도전해 본다든가. 한번 내 좀 있으면 리타이어 할 건데 뭐 이미 리타이어 했는데 뭐. 그게 참 우리 생활하는데 나쁜 요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직장을 리타이어 했지만 삶은 리타이어 아직 안 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삶은 리타이어 아직 안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진짜 살아남을 것인가? 그 변화는 그렇게 나이 들었다, 돈이 없다, 뭐 나 저런 데 된 지식이 없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붙입니다. 상대도 안 하고 쑥쑥쑥 자기가 할 길을 간다는 거지. 그랬을 때 뭔가를 시작하시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동안의 일, 이거 그냥 내려놓으시고 시작하시라. 뭔가를.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정말 이 유튜브 해야 될 건데 하면서 그동안에 미루고 핑계 삼고 내가 뭐
리타이어하는 이 나이에 뭘. 정말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내 삶은 리타이어 안 하잖아.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건 해봐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유튜브 시작했어요. 별로 뭐 잘하지도 않고 특별한 내용도 콘텐츠도 없지만 그냥 해 나간다는 거. 자녀들이 놀랍니다. 엄마 이런 거 처음에는 엄마 왜 해? 엄마 왜 이런 거 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녀들이. 엄마는 저거로서 이제 엄마의 삶을 즐기고 그리고 그에 들어오는 이제 이익이 있다는 거야. 뭐가 이익이 있냐. 엄마의 그동안의 어떤 한이랄까 마음의 어떤 상처랄까 이런 걸 치유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어 보인다고. 엄마는 그걸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응원을 합니다. 그러듯이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신비함을 보여주라. 정말 신비한 일이거든요. 애들 처음에는 에이 뭐 엄마 뭐 언제까지 그거 하려고 아빠 그런 거 뭐 필요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지만 관심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러한 자기 생활을 점검해 본다는 거죠. 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잘하고 있나? 자신에게 만족하나? 이거 자신에게 물어본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참 어려운 일이 뭐냐면 부부가 화합하는 일이더라고. 그 부부가 애들이 참 간을 봅니다. 나쁘게 말해서. 부모가 화합하지 않을 때는 하루는 꽃놀이패로 이쪽에 엄마 편 들어줬다가 하루는 아빠 편 들어줬다가 하루는 둘 다 싸잡아서 그냥 무시했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부부 화합하지 않을 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거를 이제 느꼈을 때는 제 자신은 보지 않고 했을 때는 꽃놀이패라고 합니다. 꽃놀이패. 오늘 이쪽으로, 오늘 내일 저쪽으로.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런 부모를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참 불안해하면서 아찔아찔하다는 거지요. 부모들이 싸우고 뭐 이럴 때는. 우리 애들은 어릴 때 그렇게 한 거 지금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참 불안하고 초조했다고. 그러듯이 그게 어디 안 가거든요.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겁니다. 애들 생각 그대로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더 각인이 되겠지요. 옛날에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싸움하고 그럴 때 이제 남편하고 만약에 저 같으면 남편하고 애들하고 이제 투쟁이 붙었다. 그럴 때 참 속에는 보면 영 아닌 소리 하거든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고집도 세워지고 자기만 맞다. 뭐 타협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애들은 그거 듣고 못 있거든요. 제가 봐도 참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얘기들이지요. 그러면 그럴 때 아빠 편 들어줘야 됩니다.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빠는 이런 뜻에서 그랬을 거야. 보충 설명을 좀 듣기 좋게 하면 남편도 느끼고 자녀도 느낍니다. 남편도 내가 너무 택도 아닌 소리 했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자녀도
내가 비록 옳았지만 아빠한테 한 그 제스처나 그런 어감이나 억양이나 표현하는 방법은 썩 좋았던 건 아니네 하는 걸 느낍니다. 자녀도. 그리고 이제 엄마와 자녀와 충돌이 있을 때 남편분들 당신이 문제라고 어지간히 해라고 그러면서 애 편듭니다. 애 편들고 그러면은 이 아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 딸은 엄마가 항상 약자 편에 서 있거든요. 엄마는 약하다. 왜 약하나? 뭐 도와주려고 약한 생각 안 합니다. 힘이 없는 엄마다. 좀 때로는 거역을 해도 막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엄마다 생각하는 찰나에 아빠까지 당신이 문제라고 이러면은 엄마는 나쁜 사람, 말이 맞지 않는 사람, 일이 되면은 그 집은 콩가리집 구석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는 사회다고. 그 아들인데 남자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왜? 엄마를 믿고 사랑한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엄마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됐거든. 내가 그랬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도와주는 부모의 서포트를 받는 사람은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해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을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부부 둘이 안 맞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지요. 그랬을 때 부모의 어떤 그 화합하는 모습, 아무리 두꺼운 밧줄도 하나 있는 거하고 2개, 3개 합쳐서 3개 꼬아난 거하고 그 즐김의 강도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됐을 때 설마 너무 말이 안 맞고 그래도 나중에 박이 벌어지도록 둘이 있을 때 싸움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옳다 해주고 마음을 맞추십시오. 그게 참 고단위 항생제를 자식들한테 투여하는 겁니다. 관계의 화합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어떤 이벤트를 좀 만들어 줘봐라. 이벤트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별날 아닌데 뭐 음식을 한 가지 만들어 놓고 오늘 모이자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들 큰딸 따로 작은딸 따로 이리 모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대면이 됐을 때 돈을 좀 주십시오. 모든 그 세상의 일들이 계산이고 경쟁 구도로 살아갑니다. 어떤 경쟁 구도냐? 돌진한 애가 요즘 뭐합니까? 이거 하잖아. 이것만 할 줄 알면은 스마트폰 다 봅니다. 아이폰 보면서 그 안에 세상을 구경하고 있고 거기서 계산이 어느 쪽으로 쏠려가느냐. 세상 사람들보다 다 잘 살고 싶잖아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 경쟁 구도가 짜여지면서 게임합니다. 게임 그거 맨날 하면서
애들 게임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이기려고 하잖아요. 게임 그거 자꾸 지면 하고 싶겠어요? 돌진 않아도 합니다, 이제 요즘은. 그게 뭐 돈이 돈, 재물. 게임 하잖아, 게임. 중독으로 가는 사람도 그거예요. 좀 더 많은 재물을. 내가 윈윈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애들이 지금 뭐 힘드네, 괴롭네, 뭐 부모하고 안 통하네.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미래가 왜 이리 불투명해.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뭐 이리도 도와준다는데 저리도 도와준다는데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돈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 한번 줘보세요. 뭐 맨날 용돈으로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근데 돈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줘봐라. 돈 교육을 이제 시킨다는 거지. 애들 마인드가 엄청 변합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며, 어떻게 벌며, 어떻게 지키느냐,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 이런 거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돈을 미끼를 딱 던지면서 만드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이 주지도 안 하고 내 가난하다 하고 아껴 써라 하고 돈을 벌으러 나가라 하고 그 말만 한다면 애들이 뭔 재미 뭐 믿겠어요? 뭐 어쩌란 말이야. 돈은 눈에 보이고 내가 쓰고 내 거를 만들었을 때 돈이지 생각 속에 돈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한 교육이 지금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생활에 엄청난 범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금기시합니다. 그런 말을. 꼭 돈에 그렇게 매여서 인생을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돼. 그런 사람 진짜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 때문에 한번 웁니다. 돈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자존감도 돈이 있을 때 자존감 생깁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자존감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크게 돈 부자 되는 걸 저는 별로 안 봤어요. 앞으로 더 살면 볼란지 모르겠습니다만 흙수저들이 부자 됩니다. 금수저들은 돈의 위력을 모릅니다. 아직까지. 위력은 알 겁니다. 뭐 누가 시키 먹고 그거를 휘두를 수 있고 권력을 자기 자신을 내보일 수 있고 휘두를 수 있으니까 위력은 알지 모르지만 지킬 줄도 모르고 버는 거는 더 모르고 정말 금수저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금수저인 자녀들도 자기 그 부모가 금수저라는 데 대해서 만족 못합니다. 그 사람들도 불만이 있어요. 팍팍 내 안 밀어주네. 그분들 돈 많다고 자기들 팍 밀어주는 줄 압니까? 흙수저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냥 그런 생각일 뿐이라.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는 배고픔 꼴을 겪어봤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를 그런 마인드가 형성된다는 거지. 그래서 돈을 주면서 조건도 내걸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도와줘. 그러면 내가 니한테 얼마 줄게.
협상. 이미 자식들은 계산에 들어가 있는데 부모들은 그 자식들이 계산하지 않을 거라 믿고 그냥 줄 때는 대중 없이 주고 아무 명분도 없이, 또 어떨 때는 또 아무 명분도 없이 시키 먹고 해야 될 때는 지불하지도 않고, 이 관계가 헝클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맨날 불만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처지 불만만 하고 산다는 거지. 그랬을 때 돈 내놓고, 특히 이제 조금 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통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주식이나 펀드나 뭐 젊어도 RRSP 연금 부어 넣어주는 통장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가 부어라. 얼마가 되든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네가 이 돈을 지킨다, 모은다는 그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봐.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줘 보세요. 정말 애들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돈 주네. 이 돈 어떻게 벌었을까 생각합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생깁니다. 돈 보고 그럴까? 천만에만. 돈 한 줘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부모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다음으로는 제일 싫어하는 거,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남의 집 자녀들 비교하지 마시라. 올라옵니다. 이렇게 뭉글뭉글 올라옵니다. 그 집 애들은 이렇고 저렇고. 그 집 자녀들, 다른 집 자녀들 어떻게 하는지 지붕 뚜껑 열고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 집 똑같습니다. 그 집도 그러고 있습니다. 누집 새끼는 또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 항상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눈만 돌리면 온 사방이 그런 사람들로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냥 입만 벌리면 나올 수 있는 사정들이지. 그랬을 때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회에 어떻게 내가 적응하면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자신감 떨어져 있는 그 자녀들에게 그래 비교해가지고 또 길을 또 죽여. 부모가 합니다. 그거는 나머지 부모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부모가 합니다. 그거를 길을 또 죽여. 그러고 있다는 거지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면 전화 한 통 하세요. 잘 있나? 아침에 헤어졌더라도 집에 방에 있더라도 같은 집에서도 전화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요새 생활이 어때? 전화를 하는 거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얘기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끊어버리고 엄마 내 지금 잔다 하든지 엄마 내 지금 바빠 하든지 이렇게 하고. 왜? 그동안에 이 대화 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쑥스럽거든요. 요새 좋잖아요. 텍스트로, 문자로, 입으로 말하기 힘든 거 문자로도 쉽지는 않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시작해보시라는 거야. 사랑해. 엄마는 너희 그런 면이 참 좋아. 아빠는 너를 참 믿고 있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라면은, 부부 중에서 어느 분이 너희 엄마가 살아있을 때, 너희 아빠가 살아있을 때
너 이런 점을 참 대단하게 생각했어. 이런 전화 한 통화, 말 한마디 텍스트로 보내준다는 거지. 그리고 그 기죽어 있는 자신감 없는 아이들에게 정말 칭찬 한번 해준다. 이놈 새끼니 그렇게 퍼자고 방에 처박혀갖고 안 나오고 그런 결점만 얘기하든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속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자식들이 다 느낍니다. 그럴 때 퍼자고 자고 있다가 일어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고맙네. 잘 자고 일어나서 엄마 옆에서 아빠 옆에서 이렇게 알짱거리고 있어줬어. 참 감사하다잉. 이거 소리 들을 일인데 그거를 감사하댄다. 그러면 처음에는 피식하고 믿지도 않는 표정을 지을지 몰라도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나 칭찬하네. 자기도 생각합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부모가 이거 해라 안 합니다. 그런 칭찬을 받으면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건 있거든요. 그걸 시작한다. 그 시작하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더라고. 해라 소리도 안 했는데 우리가 뭐 이거 해라 니는 이거 안 해서 걱정이야 뭐 이래서 걱정이야 이 말만 하던 우리가 그거를 잘했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하고 싶지도 않고 하기 싫고 할 필요성도 못 느끼던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뭐 해라 하면 내가 방 닦고 빗자루가 쓸고 방 닦으려 하는데 할머니는 엄마가 니가 가해라 뭐 하면서 이러면은 하고 싶대요. 하려다가도 빗자루 놓고 하기 싫어서 그만두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그거 놔놓고 눈에 나지요. 꼴보기 싫고 저거 어떻게 저리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지요.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냥 덮어놓고 일단 덮어놓고 잘하는 거 얘기하면은 내가 아까 할라 했던 거 합니다. 하기 싫었지만 손을 댑니다. 그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제가 이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한 자녀가 큰 인물이 된다.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오는 시간이 먼 시간을 경유한 자녀가 뭔가 한가닥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다고 뭐 크게 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오래 있고 싶은 사람도 없고 있을 사람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행보를 계속 했어야 됐었던 자녀들의 그 삶이 형태가 그랬다면은 그런 쪽으로 위안을 두시라.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자식이라고 우리의 자식이라고 이 세상에 온 이상에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단 부모가 그 시간을 못 견디서 문제였더라는 거지. 제가 깨달은 바는. 그랬을 때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낼까 그건 제 몫이었어요. 그 이런 중에 하나로 이 유튜브도 하고 글도 쓰고
때로는 제가 정리를 잘 못하니까 서랍부터 때려 엎어 놓고 일을 벌려놓고 해결하고, 이런 일, 소소한 일들로부터 내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정말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면은 한이 없겠다 생각했었어요. 이거만큼 가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풍랑에 시달리는 배가 자초될 수도 있고, 그렇게 시달리던 그 배가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뒤로 한참 밀려날 것 같았거든. 그 밤에 그렇게 시달릴 때는. 근데 조만큼 가가지고 있더라는 거지. 왜? 이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참 뒤에 경험할 거 땡기갖고 사람들이 다 겪거든요. 종류만 조금 다를 뿐이고 시간이 다를 뿐이지. 그냥 사람 되지 않, 우리 살아보니까 그냥 사람 됩니까? 이거저거 겪으면서 한번 머리도 한번 맞고, 그러면서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네, 이 가면 안 되겠네, 이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인내가 생기고, 그랬듯이 이 애들도 정말 그 하는 공부 기간이 길었다 하는 자녀들은 그만큼 값을 또 합니다. 대단한 값을. 기쁨의, 즐거움의 값을 또 합니다. 어느 날. 그 돌신한 애를 마루층 끄트머리에다 탁 앉혀놓으면 안 떨어지려고 팔팔팔 뜹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리 가면 되고 안 되고. 그런데 또 불구하고 거기에 발을 턱 내디뎠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 왜? 살라고, 살아보려고. 끝장을 안 내고 살아보려고.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고 그 사는 모양새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끝은 있습니다. 끝은. 단 나쁜 것만 할 때는 계속 나쁜 거로 갑니다. 근데 칭찬해주고 좋은 거를 인정해줄 때는 그 좋은 게 개발이 되더라는 거지. 그랬을 때 서령 발을 턱 담가놔 버렸어. 그래도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고, 누군가가 자기 마음 한 사람이라도 알아줬더라면 극단적인 길로는 안 갑니다. 단 거기서 생각해야 될 게, 부모들이 어느 선에서 만족하느냐, 만족을 못 했더라는 거지. 조그만 하나에도 만족하면 그 자녀는 다른 거에 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갖다 앵기도 부모가 마음이 안 차, 그 자녀가. 그러면 곤두박질 칩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는 그 돌신한 애가 마루층 끄트머리에서 안 떨어지려고 발발발 떨다가 밑에 곤두박질 칠 수도 있어. 발을 그냥 성큼 들어놓을 수도 있어. 정말 들어놓으면 안 되는 곳에. 알잖아. 아프잖아. 피나잖아. 다음엔 마루층 끄트머리 가래도 안 갑니다. 그 돌진한 애도. 그러듯이 이 자녀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거 가면 안 되겠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어떤
사랑이랄까, 이게 참 엄청납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경중을 따지겠습니까? 자녀들도 그 사랑에 불이 붙으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조항들, 필요하신 어떤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행동하시라. 그냥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장애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내가 나이가 들고 돈이 없고 영어를 못하고 지식이 없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부모의 삶을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갖고 다른 데서 보고 자녀들이 크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 다른 데서의 정보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제일 베이직은 부모로부터, 형제간들로부터 그 관계 형성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둘이가 싸울 때 제가 그 말해요. 니구 둘이 한 탯줄에서 나온 니구 둘이 인간관계가 화합이 안 되는데 나가서 어느 남자를 만나서 어느 여자를 만나서 화합하고 살 거냐. 너무 생소한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 그리고 직장에 가서 학교 가서 누구하고 맞춰서 화합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 합니다, 제가.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이 뭔가를 오늘 행한다는 거, 한 가지라도 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